서울의 한복판, 빽빽한 빌딩 숲과 네온 사인 사이 좁은 골목 어딘가에 한 마리 작은 강아지가 숨어 있었다. 그는 이미 세상을 버린 듯 먼지와 때가 가득한 털에 덮여 있었고 왼쪽 다리에는 깊고 무거운 상처가 있었다. 걷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지만 그 강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아무도 몰랐다. 그는 그냥 그곳에 있는 존재였다. 그 강아지는 철이라고 불러주고 싶었다. 철처럼 단단히 버티고 있는 작은 생명. 매일마다 차가운 바닥 위에서 밤을 보내며 배고픔과 추위에 떨었지만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고통이었다. 상처는 점점 버박하고 있었고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 속에 더욱 외로워졌다. 하지만 그날 그에게도 예기치 못한 운명의 하루가 다가왔다. 어느 오후 작은 공원 근처에서 철이는 힘겹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그를 짐승처럼 쫓아내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알 수 없는 목적이 있었다. 그 순간 골목 저편에서 어린 소녀의 비명이 들렸다. 아! 그 소리는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철이의 예민한 귀는 그 소리에 즉시 반응했다. 그는 숨을 참으며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던졌다. 그 소녀, 이름은 지유였다. 그녀는 5살 정도로 보였고 긴 머리를 따른 채 공원 벤치 근처에서 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뛰어들어온 커다란 개 2마리가 그녀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지유는 놀라 도망치려 했지만 뒤를 막힌 벽과 개들의 위협 때문에 꼼짝할 수 없었다. 지유야, 도와줘! 지유의 눈은 커다랗게 뜨여 있었고 그녀의 온몸은 공포에 떨었다. 그때 철이가 달들었다. 상처 입은 다리를 무시한 채 그는 맹렬히 짖으며 2마리의 개를 향해 돌진했다. 고통은 이미 그의 생각을 마비시켰지만 지유를 향한 본능적인 보호 욕구가 그를 움직였다. 싸움은 치열했다. 철이는 상처가 더욱 심해져 피가 흘렀고 숨도 가빠왔다. 그러나 그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 지유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렀다. 아저씨, 아저씨. 그녀는 소리쳤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그때 한 남자가 뛰어들어 개들을 쫓아냈다. 남자는 지유를 안아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철이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지유는 무릎을 꿇고 피투성이가 된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깊은 연민과 사랑이 가득했다. 괜찮아, 괜찮아. 그녀는 조심스레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철이는 미약한 힘으로 꼬리를 흔들었다. 그 순간 두 생명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지우는 철이를 부둥켜 안은 채 그의 차가운 몸을 느꼈다. 상처에서 흘러내린 피가 작은 손끝에 묻었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 붉은 액체가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엄마, 아빠, 강아지 아파요. 도와주세요. 지우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근처 공원에서 놀던 가족들이 달려왔다. 지우의 부모는 놀란 표정으로 철이를 바라보았다. 여보, 이 강아지 좀 봐.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해. 아버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동물병원을 찾기 시작했다. 철이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몰아쉬며 고통 속에서도 지우의 온기를 느꼈다. 동물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신속하게 철이의 상처를 살폈다. 깊게 패인 다리는 감염 위험이 컸고 치료가 시급했다. 이 아이 누군가 돌봐주었나요? 의사의 질문에 지유의 부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길에서 발견했어요. 어린 딸이 구했죠. 그 순간 의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치료가 어렵고 회복까지 오래 걸릴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죠. 그날 밤 지유는 철이 곁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의 몸은 여전히 떨렸고 숨결은 약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연결되어 있었다. 내가 널 지켜줄게, 철이야. 지유의 속삭임은 작고 부드러웠다. 며칠이 흐르고 철이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다. 다리의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더 이상 심각하게 악화되지 않았다. 지유의 가족은 철이를 집으로 데려와 따뜻한 이불과 사랑을 주었다. 하지만 회복의 길은 쉽지 않았다. 어느 날 철이가 갑자기 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울부짖었다. 지유의 엄마는 놀라 달려와 그의 다리를 조심스레 살폈다. 감염이 심해졌어요. 다시 병원에 가야 해요. 지유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괜찮아, 철이야. 우리 같이 이겨내자. 그 과정에서 가족 간에도 긴장이 생겼다. 치료비가 빠르게 늘어나고 모두가 지치기 시작했다. 이대로 계속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조심스레 말했다.
하지만 지유는 단호했다. 철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포기할 수 없어요. 철이와 지유, 그리고 그 가족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한편 도시의 거리에서는 철이의 존재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그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철이와 지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직 아무도 몰랐다. 철이가 다시 동물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지유는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손에는 철이가 좋아하던 작은 노란 공이 쥐어져 있었다. 병원 유리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익숙한 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철이야, 나 왔어. 지우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다. 철이는 힘겹게 눈을 떴고 느릿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상처 입은 몸으로도 그 반응은 너무도 따뜻하고 고마웠다. 이거 기억해? 지우는 공을 보여주며 작게 웃었다. 철이는 미약한 힘으로 아빠를 움직여 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병원 문 바깥에서 낮은 목소리의 대화가 들려왔다. 확실히 그 강아지가 맞아. 흉터랑 귀 모양이 똑같아. 우리가 놓친 놈이지. 꽤 오래 숨었더군. 지우는 문틈 사이로 두 남자의 그림자를 봤다. 그들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분명 차가웠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철이의 몸을 감쌌다. 무언가 아주 나쁜 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지우는 부모님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병원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철이를 찾는 것 같았어요. 무서웠어요.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특별한 위협이 없었다면 지켜보자 하는 말뿐이었다. 하지만 엄마는 단호했다. 우린 철이를 지킬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이후 가족은 철이를 병원에서 데리고 나와 집 안으로 옮겼다. 아빠는 창문마다 잠금 장치를 새로 달았고 마당에도 작은 CCTV를 설치했다. 누군가 철이를 노리고 있다는 불안감은 온 가족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며칠 뒤 지유와 엄마는 근처 마트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검은색 펜 한 대가 그들 앞에 멈춰섰다.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더니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이런 강아지 본 적 있어요? 그 남자는 낡은 사진을 내밀었다. 그 속에는 어린 철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지유는 얼어붙었다. 엄마는 그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잘 모르겠네요. 비켜주세요. 차는 조용히 지나갔다. 하지만 그날 밤 집 앞 쓰레기통이 뒤엎어져 있었고 마당에 낯선 발자국이 남겨져 있었다. 그 순간 아빠가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철이는 뭔가 알고 있어. 다음 날 지유 아버지는 병원 기록과 함께 근처 동물구조소, 보호소, SNS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된 게시물 하나를 발견했다. 불법 투견장에서 탈출한 어린 개, 귀를 태운 흔적 있음. 위험한 조직과 관련돼 있을 수 있음. 발견 시 신고 요망. 사진 속 강아지. 그것은 철이었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을 지키던 지유의 아버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모니터를 응시했다. 투견장, 불법 도박, 동물 학대. 이 모든 단어들이 철이의 과거와 얽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부정할 수는 없었다. 여보, 엄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우리 혹시 너무 깊이 휘말리는 건 아닐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우린 철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어. 이제 이건 그냥 동물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지키는 일이야. 그 시각 철이는 거실 한켠 이불 위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다리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전보다 숨결이 안정돼 보였다. 지유는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널 버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세상은 그리 따뜻하지 않았다. 그날 새벽 창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렸다. 철이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지유도 잠에서 깨어나 창문을 바라봤다. 그곳엔 마당을 가로질러 누군가가 지나가고 있었다. 후드티를 눌러쓴 그림자, 손에 무언가를 든 모습. 아버지는 재빨리 경보 버튼을 눌렀고 사이렌이 울리자 그 그림자는 펜스를 넘어 사라졌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마당에서 작은 갈고리와 줄이 발견되었다. 이건 누군가 강아지를 낚아채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경찰의 말은 현실보다 덜 위협적이었다. 지우는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경찰을 올려다봤다. 왜 아무도 이 아이를 지켜주지 않아요? 그녀의 작은 외침이 어른들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 후로 지유 가족은 결단을 내렸다. 우리가 직접 철이의 과거를 파헤치자.
며칠간의 조사 끝에 지유 아버지는 한 수의사의 이름을 알아냈다. 그는 몇 년 전 불법 투견장 근처에서 구조된 개들의 치료를 맡았던 사람이었다. 그들은 약속을 잡고 작은 시 외곽에 있는 동물병원을 찾았다. 낡은 간판, 조용한 마을, 그리고 조심스러운 눈빛의 수의사. 철이. 기억합니다. 귀가 심하게 되어 있었고 눈빛이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순한 눈을 하다니. 지유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아이 왜 그렇게 다쳤던 거예요? 수의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철이는 투견장에서도 싸우기를 거부했던 개였어요. 덩치는 작았지만 심지가 고왔죠. 그래서 벌을 받았어요. 다른 개들의 공격을 당하게 했고 스스로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지유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겁이 많았던 거구나. 그게 이유였어. 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런데 왜 누군가가 지금까지도 철이를 찾고 있는 겁니까? 수의사는 서랍을 열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 속엔 철이와 똑같이 생긴 강아지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뒤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왼손에 있는 뱀 문신이 뚜렷했다. 그 사람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철이는 그들에게 실패한 상품일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마 입을 막고 싶을 겁니다. 아버지는 사진을 움켜쥐며 말했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군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자동차 안은 무겁고 조용했다. 하지만 지우는 문득 철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철이야, 네가 얼마나 용감한 아이였는지 이젠 다 알았어. 철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손등에 살짝 혀를 댔다. 그 작은 행동은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신뢰와 사랑을 전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병원 근처 낡은 자동차 안에서 누군가 망원 렌즈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사진기 셔터 소리와 함께 철이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고 남자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찾았다. 드디어. 늦은 밤 마당의 센서등이 켜졌다. 지우는 깜짝 놀라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철이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 소리는 평소의 귀여운 짖음이 아니었다. 본능에서 나오는 경고음. 지우의 아버지는 신속하게 현관문을 확인했고 철문에 붙은 무언가를 발견했다. 검은 비닐봉투 속 찢어진 인형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인형의 목엔 작은 쪽지가 감겨 있었다. 내가 데려간 건 내 거다. 돌려놔. 마지막 경고다. 지우의 어머니는 두려움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알고 있어. 우리가 철이를 데리고 있다는 걸. 아버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번에도 형식적인 대응만 보여줄 뿐이었다. 직접적인 위협이나 침입이 없는 이상 적극적인 조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쪽지와 인형까지 받았어요. 지유의 목소리는 떨렸고 철이는 그 옆에서 그녀를 지키듯 다리를 절룩이며 서 있었다. 그날 밤 가족은 돌아가며 철이 곁을 지키기로 했다. 누군가가 다시 올 수도 있다는 불안 속에서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지우는 철이의 등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지켜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만 그 결심은 너무 빨리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가 등교 중이던 길, 학교 근처 횡단보도 앞 신호를 기다리던 순간 달려오는 흰색 밴이 급브레이크도 없이 지우를 향해 돌진했다. 지우야! 멀리서 엄마의 비명이 울렸지만 이미 늦은 듯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지우를 밀쳐내듯 밀었고 그녀는 인도 쪽으로 굴러 떨어졌다. 바퀴가 지나간 자리에 철이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지우는 눈을 뜨며 비틀거리다 철이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다시 다리를 크게 다친 채 쓰러져 있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숨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다. 지우의 어머니는 혼비백산에 달려와 철이를 안아들었고 아버지는 즉시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지우는 철이의 머리를 꼭 붙잡은 채 울부짖었다. 철이야, 제발, 제발 눈 뜨지 마. 다시 떠나면 안 돼. 부탁이야. 수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이번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뇌출혈과 다리 골절, 쇼크 상태입니다. 수술은 필요하지만 성공률은 장담 못합니다. 해주세요. 무조건 해주세요. 지우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주세요. 제발요. 수술은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그 긴 시간 동안 가족은 아무 말 없이 대기실을 지켰다. 기적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마침내 수의사가 피곤한 얼굴로 문을 열고 나왔다. 수술은
일단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처리의 병실로 들어갔다. 작은 체구에 커다란 붕대가 감긴 모습은 차마 보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철이의 귀에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살아있는 건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도 살아야 돼. 꼭 깨어나야 해. 며칠이 흘렀지만 철이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몸은 점점 안정돼 갔지만 눈은 감긴 채였다. 지우는 매일같이 곁을 지켰고 학교도 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 창문 앞에 작은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다. 열어보니 그 안에는 철이와 닮은 인형 하나와 피로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다. 이번엔 경고가 아니야. 다음은 내 가족이다. 그 순간 지우 아버지의 눈빛이 바뀌었다. 이제는 참지 않겠다. 그는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지우와 엄마를 다른 지역의 친척집에 보낸 뒤 자신은 병원 근처에서 철이를 지키기로 했다. 그리고 그날 밤 병원 외벽에 낯선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제는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 손에 스마트폰 녹화 버튼을 누른 채 어두운 그림자를 노려보는 아버지. 이번엔 네가 끝장이다. 병원 옥상 근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다. 지우의 아버지는 병실이 보이는 위치에서 숨을 죽인 채 카메라를 들고 그림자를 기다렸다. 그리고 새벽 2시 43분. 누군가가 슬그머니 병원 정문 근처 담장을 넘어왔다. 검은 후드, 얼굴을 가린 마스크, 빠른 걸음. 그 인물은 철이의 병실 창문 아래 멈춰 섰다. 주위를 둘러보며 손에 든 무언가를 꺼내 병실 창틀에 놓으려는 순간 아버지가 외쳤다. 거기서 멈춰. 남자는 놀라 튀듯 돌아섰고 그대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뒤쫓았다. 골목을 가로지르고 병원 주차장을 질주하고 높은 담을 넘고 마침내 어두운 공터에서 그를 붙잡는 데 성공했다. 마스크를 벗겨낸 순간 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너는 그 남자는 몇 달 전까지 근처의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일했던 조수였다. 그는 철이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 개는 내 복수를 막았어. 남자의 눈엔 광기가 서려 있었다. 난 버림받았고 그 개도 버려졌어. 하지만 그놈은 사랑받고 나는 쓰레기 취급이었지. 그는 병원 인근에서 철이를 발견하고 지유와 가까워지는 걸 지켜본 뒤 증오심을 키워왔다고 고백했다. 나는 다시는 버려지지 않으려고 했어. 그래서 그 개를 없애고 싶었어. 아니, 꼭 없애야 했어. 경찰이 도착해 그를 체포했지만 지유의 아버지는 마음이 복잡했다. 누군가의 병든 마음이 아무 잘못 없는 아이와 강아지에게 상처를 주려 했던 것.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동시에 얼마나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은지도 절감하는 순간이었다. 지우와 어머니는 연락을 받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때 기적처럼 철이가 처음으로 눈을 떴다. 철이! 지우는 눈물을 터뜨렸다. 철이의 눈은 희미했지만 분명히 지우를 알아보고 있었다. 그는 몸을 움직이지 못했지만 꼬리를 아주 살짝 흔들었다. 그 작고 약한 움직임 하나에 모두가 울었다. 넌 정말 강하구나, 철이야. 지우 아버지도 눈가를 훔치며 속삭였다. 이제 우리가 너를 지킬 차례야. 며칠 후 철이는 상태가 점점 회복되었다. 먹이를 조금씩 받아들이고 반응도 확연히 좋아졌다. 재활 치료를 위해 철이는 맞춤형 보조 장비를 착용하게 되었고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특수 지지대가 붙었다. 지우는 매일 철이와 함께 병원 뜰을 걸었다. 처음엔 힘들어 보였지만 철이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다. 옆에는 지우가 있었다. 언제나 손을 내밀어주는 유일한 사람. 이젠 넌 그냥 유기견이 아니야. 우리 가족이야. 지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날 밤 가족은 철이에게 정식 이름표를 선물했다. 은색 목걸이에 작게 새겨진 글씨. 이름, 철이, 가족. 한지우 외 2명. 주소 함께 있는 곳이 집입니다. 그 목걸이를 철이 목에 채워주는 순간 철이는 가만히 눈을 감고 작은 소리를 냈다.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듯한 숨소리.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동물보호단체에서 연락이 왔다. 병원 인근에서 또 다른 개 한 마리가 위험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독이 섞인 음식을 흩뿌린 것 같아요.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경찰은 처리를 노렸던 남자의 배후에 누군가 더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건 단순한 광인의 범행이 아니라 누군가 유기동물에 대한 복수심이나 병적 혐오를 가진 집단일 수 있습니다. 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우는 철이를 꼭 끌어안았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도 싸울 수 있어. 아무도 너를 다시 다치게 못해.
그리고 그날 밤 지우는 노트를 꺼내 문장을 적기 시작했다. 철이를 위한 이야기. 버려졌지만 다시 사랑을 찾은 가장 용감한 존재의 이야기.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는 자신이 철이를 지켜줄 차례라는 걸. 봄이 오고 있었다. 병원 마당에 벚나무가 연분홍 꽃망울을 터뜨리는 날, 철이는 드디어 병원에서 퇴원했다. 지우는 직접 만든 하늘색 담요를 철이의 등에 살포시 얹어주며 말했다. 이제 너 진짜 집에 가는 거야. 가족은 철이에게 휠체어와 같은 보조 장치를 마련해 주었고, 철이는 그것을 달고서도 꿋꿋하게 걷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엔 놀라웠지만 이내 마음을 열었다. 그 강아지 아니야? 그 뉴스에 나왔던 용감한 아이. 얘가 지훈의 강아지지? 철이라고 했나? 철이는 동네의 작고 조용한 스타가 되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철이를 공격했던 남자, 성민. 그는 경찰 조사에서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런데 며칠 전 철이처럼 다친 개가 또 발견되면서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형사는 가족에게 말했다. 우린 이게 단독 범행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누군가 계획적으로 유기동물을 해치고 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지우는 가만히 철이의 등을 쓰다듬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우리만 안전하다고 끝난 게 아니야. 그날 밤 지우는 SNS에 철이의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했다. 사진, 일기, 동영상. 순식간에 팔로워 수는 늘어났고 다른 사람들도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우리 동네에서도 개가 사라졌어요. 비슷한 피해를 입은 유기묘가 있어요.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지우의 SNS는 어느새 철이와 함께라는 이름의 커뮤니티가 되었다. 지우는 그곳에서 정보를 모으고 경찰과도 협조하며 사건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갔다. 그러던 어느 날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만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아이까지 다치기 싫다면. 가족은 충격에 빠졌다. 어머니는 철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이젠 너도 우리 아이도 위험하단 말이니. 그러나 지유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두면 또 누군가 다칠 거예요. 그냥 넘길 수는 없어요. 그날 이후 지유는 학교를 마치면 철이와 함께 카메라를 들고 동네를 돌았다. 사료통에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건 없는지, CCTV는 정상인지 확인하고 동네의 유기동물들에게 먹이도 나눠주었다. 그런 지유의 모습은 SNS를 통해 퍼져나갔고 어느새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지유 양, 철이의 이야기와 함께 유기동물 문제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요. 촬영이 시작되자 철이는 방송팀 앞에서도 당당했다. 상처 입은 다리를 딛고도 용감하게 걷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이게 정말 대단하군요. 용기와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 존재야. 촬영이 마무리된 후 지우는 혼자 노트북 앞에 앉았다. 왜 어떤 사람들은 유기동물을 해치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한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기견을 도시 쓰레기라 부르며 해치자는 글이 유통되고 있었던 것. 지우는 그 게시글들을 스크린샷하고 바로 경찰에 제보했다. 며칠 후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 게시판 서버의 IP 추적 결과 성민 외에도 다수의 사용자가 같은 지역에서 활동 중입니다. 그중 일부는 실질적 폭력 행위에 연루된 정황이 있어요.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철이는 단지 우연히 표적이 된 게 아니었군요. 경찰은 체포 작전에 들어갔고 지우 가족은 일시적으로 보호 관찰을 받게 되었다. 그날 밤 집에는 경찰 순찰차가 잠시 머물렀고 지우는 철이 옆에 꼭 붙어 자야 했다. 그러나 그 밤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쿵, 쿵, 창밖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 아버지가 나가보려는 순간 철이가 먼저 반응했다. 낮고 깊은 울음소리와 함께 창가로 달려간 철이. 그의 눈은 어둠 속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누군가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곧장 경찰에 연락했고 순찰차가 도착했다. 뒷마당에 작은 발자국 그리고 부러진 나뭇가지가 발견되었다. 경찰은 말했다. 감시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침입은 없었지만 조심하셔야겠어요. 지우는 철이의 목을 감싸 안았다. 걱정 마. 절대 너 혼자 두지 않을게. 그날 밤 이후 가족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집의 창문마다 이중 잠금 장치를 달았고 마당에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지우는 여전히 학교를 다녔지만 수업이 끝나면 경찰이 직접 데려다 줄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의 SNS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하지만 이번엔 위협이 아니라 조용한 공감의 목소리였다.
나도 예전에 그런 개를 키웠어요. 이름은 몽이었죠. 나도 막을 수 없었어요. 당신이 해내길 바라요. 지우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읽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답장을 보냈다. 당신은 누군가요? 도와줄 수 있나요? 하루 후 답장이 도착했다. 내 이름은 민재입니다. 성민이와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그가 무슨 일을 해왔는지도 봐왔어요. 증거는 없지만 당신에게 전할 게 있어요. 민재는 약속 장소로 폐공장 근처 작은 공원을 지정했다. 가족은 망설였지만 경찰과 상의 끝에 지유와 함께 형사가 동행하기로 결정했다. 어두운 공원의 한 구석, 벤치에 앉아있던 청년은 외투 모자를 깊이 눌러쓴 채 기다리고 있었다. 지유가 다가가자 그가 말했다. 너, 철이 맞지? TV에서 봤어. 아주 멋진 강아지야. 철이는 경계하며 청년의 냄새를 맡았다가 조용히 앉았다. 지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당신이 민재 씨인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성민은 어릴 때부터 난 이제야 조금 안심이 돼요. 그리고 지유 양, 철이를 잃지 않게 해줘서 고마워요. 지유는 고개를 숙였다. 저야말로 당신 같은 어른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며칠 후 경찰은 추가 용의자들을 체포했다. 그들은 민재가 제공한 자료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이자 실질적 배후였던 남성을 찾아냈다. 그 남성은 도심 외곽에서 비밀리에 개들을 포획하고 훈련시키며 싸움을 시키는 불법 경기를 벌이고 있었다. 그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뉴스에선 매일같이 철이의 이야기와 함께 유기동물 문제, 불법 동물 경기장을 다뤘고 정부기관도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그러나 위협은 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지우는 집 앞에서 낯선 상자를 발견했다. 엄마, 누가 택배를 놔두고 갔어요. 상자에는 이름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았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고 안에는 피범벅이 된 작은 인형이 있었다. 그리고 메모 하나. 이번엔 장난이야. 다음은 진짜일지도. 집안은 다시 공포로 가득 찼다. 경찰은 즉시 순찰을 강화하고 지유 가족은 며칠간 외부와 차단된 보호소에 머물게 되었다. 그 밤 지유는 철이의 털에 얼굴을 묻었다. 이건 끝난 게 아니야. 아직도 누군가는 우리를 노리고 있어. 그 순간 철이는 천천히 일어나더니 창밖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무엇인가 근처에 있었다. 지우는 철이의 날카로운 으르렁거림에 몸을 굳혔다. 창밖에는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철이의 눈은 흔들림 없이 그 무엇인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뭐야? 누가 있어? 지우는 조용히 철이 옆으로 다가갔다. 철이는 더 이상 짖지 않았다. 대신 문 앞에서 낮게 꼬리를 내리고 경계 태세를 유지했다. 몇 초 후 마당 쪽에서 인기척이 났고 그 다음엔 딸깍! 무언가가 문고리를 건드리는 소리였다. 지우는 재빨리 엄마에게 달려가 속삭였다. 누가 문 앞에 있어. 철이가 느꼈어.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즉시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린 보호소 아닌데 누가 문 앞에 있습니다. 어서 와주세요. 10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가 마당에서 도망치는 소리가 이어졌다. 경찰관 둘이 쫓아가더니 곧 돌아왔다. 누군가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 빠르게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걸 떨어뜨렸네요. 그가 내민 것은 검은색 USB였다. 형사는 즉시 그것을 분석팀에 보냈다. 다음 날 분석 결과가 도착했다. 그 안엔 충격적인 영상이 담겨 있었다. 불법 동물 경기장에서 몰래 촬영된 영상, 그리고 그 가운데엔 지유의 사진이 빨간 X자로 덧칠된 채 불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지유를 노리고 있어. 이건 단순한 보복이 아니야. 형사는 낮게 말했다. 이건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경고이자 시작이죠. 그날 밤 보호소 측은 결정했다. 이 가족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장소를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이동 중 그들은 예상치 못한 기습을 당했다. 차량이 터널을 지나는 순간 반대편에서 질주해온 트럭이 그들의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충돌음, 비명, 유리 파편이 사방에 흩날렸다. 지우는 잠시 의식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시야는 흐릿했고 어딘가에서 철이의 날카로운 짖는 소리가 들렸다. 철이? 그녀는 고개를 돌리자 운전석에 피를 흘리고 있는 경찰관과 충격에 얼어붙은 엄마의 얼굴을 보았다. 차량 문은 찌그러졌고 밖에는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순간 철이가 차량 창문을 깨고 뛰쳐나갔다. 지우는 철이를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창밖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가면을 쓰고 있었고 손엔 무언가 날카로운 것을 들고 있었다. 철이는 거침없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남자는 놀라며 몸을 피했지만 철이의 이빨이 그의 팔을 강하게 물어버렸다. 악! 이 미친 개! 남자는 철이를 차버리고 도망쳤지만 철이는 피를 흘리면서도 그를 끝까지 뒤쫓았다. 지우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여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터널 밖에서는 다른 경찰차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흔들며 외쳤다. 여기요! 도와주세요! 잠시 후 구조대와 경찰이 도착했고 모두를 안전하게 데려갔다. 하지만 철이는 보이지 않았다. 철이는 어디 있어요? 지우는 울부짖었다. 걔가 그 남자를 쫓아갔어요. 제발 찾아주세요. 밤새 수색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철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우는 보호소 침대 위에서 철이의 목줄을 꼭 쥔 채 눈을 감았다. 제발 무사해줘. 나 너 없인 안 돼. 이틀 후 경찰은 한 폐창고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진 철이를 발견했다. 그는 온몸에 상처를 입고 있었지만 아직 살아 있었다. 지우는 병원으로 달려가 철이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잡았다. 철이야, 나야. 내가 왔어. 제발 눈 떠줘. 그 순간 철이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느리게, 아주 느리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약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믿기 힘들 정도로 강한 생존력이네요. 이 아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우는 철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넌 내 영웅이야. 누구보다도 강한. 철이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다. 지우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손을 꼭 잡고 숨결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다. 며칠이 지나자 철이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 수의사는 말했다. 기적이에요. 폐출혈, 다리뼈 골절, 내부 출혈, 보통의 개였다면 이미. 하지만 철이는 버텼다. 아니, 철이는 지우를 위해 버텼다. 그날 밤 지우는 철이의 옆에서 졸다가 문득 눈을 떴다. 창밖에서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고 철이의 눈이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철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철이야, 일어난 거야? 지우는 숨을 삼켰다. 철이는 아픈 다리를 절주뜨기며 그녀에게 다가와 코끝을 살며시 그녀의 뺨에 대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지우는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다. 며칠 뒤 경찰 수사는 돌파구를 맞이했다. 범인의 지문이 USB 안쪽 금속 테두리에서 검출되었고 그 자국은 놀랍게도 지우 가족이 믿고 있던 동물보호소 관리자의 것이었다. 설마 그 사람이요?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경찰은 보호소의 비밀 CCTV 영상을 추적했고 관리자와 불법 동물 경기를 주관하던 일당의 연관성을 밝혀냈다. 그는 사실 구조된 동물 중 일부를 몰래 판매하거나 경기장으로 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철이 역시 그 대상 중 하나였다. 그러나 탈출했고 오랜 시간 거리를 떠돌다 우연히 지유를 만난 것. 그녀를 본 순간 철이는 본능처럼 느꼈다. 이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할 존재라고. 결국 범인은 체포되었고 관련 조직도 전부 해체되었다. 그러나 아직 철이의 치료는 끝나지 않았다. 지유 가족은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작은 집을 팔고 외곽으로 이사해야 했다. 엄마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다. 집은 또 구하면 되지만 철이 같은 친구는 두 번 다시 못 구해. 철이가 퇴원하던 날, 동물병원 앞엔 기자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철이는 아직 절뚝이지만 꼬리는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환호했고 지우는 그 곁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모두가 널 기억할 거야. 넌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야. 너는 영웅이야. 지자체는 철이를 명예구조견으로 임명했고 지역 방송에서 그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방영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그가 이제 진짜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이었다. 어느 마이크. 털은 희끗해졌고 걸음도 느려졌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지우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지막 장면. 지우는 이제 동물병원 수의사가 되어 있었다. 진료실 한쪽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어떤 상처도 사랑 앞에선 회복될 수 있다. 나를 살게 한 건 단지 먹이도 약도 아니었다. 나를 지켜준 건 너라는 존재였다. 철이. 그 아래에는 철이와 지우가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 영원히 잊히지 않을 작은 영웅과 소녀의 이야기였다. 이야기 끝.